미생물은 그림도 그리기 어렵습니다. 미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 막 하면 각 미생물에 따라서 그림을 움직이는데 그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발부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 포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확 이렇게 덮치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세포적으로 생명한다는 거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생물이 사실은 좋은 미생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 그리고 좋은 미생물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예, 미생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생물은 4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좋고 나쁜 겁니다. 사실 좋고 나쁜 거는 인간 입장에서 좋고 나쁜 거지 미생물 입장에서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병원균 나쁜 균이라 그러죠. 우리가 만약에 빵을 섞는 미생물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섞지 않는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식물이 아마 섞지 않은 시체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 섞는 것 때문에 자연계가 순환이 생기고 순환이 생기면서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역사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얼굴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공대에 있는 교수들이 2,500만 년 전에 호박이라고 있습니다. 호박이라는 게 보석인데 그 호박 속에 있는 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벌 속에 있는 미생물을 갖다가 살려냈습니다. 그게 바실러스라는 미생물인데 지금도 가장 흔한 미생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500만 년 전에 지금 살았던 게 아직도 살아있고 그 2,500년 전에 살았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살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가 그 기네스북에 나올 그런 이야기들은 미생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사람은 한 80에서 90m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생물은 5,000m 이하에도 삽니다. 그런데 지상에 살고 있는 놈이 5,000m 이하에도 살고 있다는 거죠. 5,000m 같으면 500개합입니다. 심지어는 압력을 주지 않으면 살지 않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온도가 100도, 120도 되는데도 살아납니다. 아예 지금 상온에서 못 살고 70도 이상 돼야 사는 미생물도 있고 남극에도 살고 그렇게 합니다. 또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그때 수백 킬로의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노코카스라는 미생물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얼마나 정도 방사선이 가냐면 사람의 뇌에서 치사량이 되는 방사선의 3,000배나 높은 데서도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의 특징이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미생물에. 그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가 그 말씀드린 게 그 탄저균을 말씀드릴게요. 탄저균은 흡입하게 되면 24시간이나 48시간에 치료하지 않으면 95%가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유익하게도 또는 해롭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생물입니다. 금성처럼 뭐 뜨거운 데나 이런 데도 생명체, 우리 말하는 인간 같은 생명체는 아닌데도 미생물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예, 그 중요한 질문인데 남극에 1980년대 초반에 그 화성에서 나온 운석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 운석을 분석하다 보니까 미생물 모양하고 똑같은 게 발견됐습니다. 나사에서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생긴 거다. 그리고 또 우리 미생물학자는 미생물이다. 그랬는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주위에 운석 미생물 주위에 그걸 분석해 봤더니만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대사를 하는 대사 중간 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생물이 살 수 있을 거다. 옛날에 살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나사에 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면 우주선을 띄워 올라가 내려보낼 때 그 표면에다가 여러 가지 미생물을 발라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이노코카스는 살아 돌아옵니다. 그건 중요한 의미가 행성 간에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면 미생물이 다른 행성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결과가 되었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먼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든지 우주선이 있는데 살아남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작은 우주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성에 과연 미생물이 있을 수 있을까? 미생물 자체만 가지고 존재할 수 있을까? 근데 미생물 자체만 가지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화성 같은 데 미생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 미생물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지표면에서는 힘들겠지만 미생물 중에 산소가 없는 데서 생물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황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에 많은 황이라든지 이런 그런 물질들이 내부에 있으면 산소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성에서 땅을 파가지고 하게 되면 미생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종으로서는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개체는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예, 개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미생물 개체에 따라 다르는데 대장균 같은 건 한 15분이면 그게 되는데 한 사이클을 이루는데 보통 10시간이나 20시간 그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도 활력이 떨어지듯이 미생물도 굉장히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죠. 살아나는 거하고 활력 있게 사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여튼 그런데 지금의 지구 생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짧은 시간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살아가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이면 16배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영양이 좋을 때입니다. 영양이 좋으면 미생물은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영양이 나쁘면 자기는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면서 생명력만 보호하고 있다가 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은 빨리 자라기도 하고 또 숨어서 그냥 자기 생명체만 보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풀어놨다면 지구 덩어리가 아마 미생물 덩어리가 됐을 겁니다. 미생물이 미래 개척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미생물이 초기에 지구를 갖다가 현지로 살 수 있듯이 개척하듯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런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우선 기본적인 개념이 산소가 있는 데만 생물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데도 산다는 것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 있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미생물은 인류 역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와이즈만이라는 분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뭘 했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폭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폭약 만들 때 쓰는 아세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세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해가 와이즈만이 했는 게 아세톤을 갖다가 혐기성 미생물에서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연구해 줬습니다. 사실 미생물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아요. 예,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효모라는 것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게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면 그 후아주라 해가지고 원숭이가 술을 담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미생물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보다도 그 마지막으로 나온 게 술이기 때문에 했는 거지 그 당시 그게 미생물이 하는지는 몰랐었죠. 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김치라든지 메주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생물을 접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미생물이 접종돼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만들어졌고 미생물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그게 뭔가를 보니까 그게 미생물이라는 걸 찾아내게 된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게 항생제, 항암제 등등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 이게 다 미생물입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야인지하고 뚱뚱한지하고 이 두 지를 갖다가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바꿔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뚱뚱한지는 야해지고 야해지는 뚱뚱해졌습니다. 그렇게 뚱뚱한지가 야해지는데 더 먹였습니다. 영양분을 더 줬지만 그래도 야해집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걸 갖다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데 미생물의 군집체라는 뜻입니다. 했는 걸 실험했는데 요즘은 심혈관이라든지 비만, 당뇨,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심지어 뇌에 있는 우울증까지도 관계된다 해가지고 미생물의 의학적인 분야는 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